반가워. 2024 사회문화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 개강할 거고, 오늘부터 너희랑 사회문화 진짜 말 그대로 만점 1등급까지 내가 멱살 잡고 캐리해주는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시작해 보려고 그래.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과목이어서 생활과 윤리와 더불어 투탑에 형성되어 있는 과목이고, 다른 과목보다 쏠림이 있는 데는 분명히 장점과 매력이 있기 때문이야. 특히 잘 받았을 때, 만점 받았을 때 보상이 너무나도 달콤한 과목이고, 자기가 사회문화가 고3, 고2 내신으로 있다면 아니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나는 생각해. 한번 선택한 과목, 매력적인 과목이니까 끝까지 매력 느끼면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고, 물론 도표나 계산이 나오면 조금 까다로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수학적 지식이 절대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 이런 것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에 조금 변형된 유형이 익숙해지면서 시간을 줄여나가는 타임어택 유형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면 돼. 자, 오늘 너희랑 같이 수업하게 될 나는 이지영이고, 너희한테 정말 최선의 열정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거고, 소개는 해야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부했고,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성정한 핵심 교양 TE까지 했으니까 학력적으로는 가방끈은 긴 편이고, 이투스에서 강의하고 있고, 대치동에서 깨질 수 없는 전타임 마감과 월 3,000명 수강생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강사고, 지금 현재 세종명인 나다워 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어. 지금 너희랑 토요일날 만나고 있고, EBS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회문화로 시작해서 생윤과 사문에서 최우수 강사상을 수상하고 공로상도 타계도였고, EBS 교재를 같이 집필 합숙 검토하는 위원으로 있었으니까 EBS 분석도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보여주는 거야. 자, 우선 우리가 선택한 과목이 중요하지. 선택자 수 2위 과목인데 생윤과 별 차이 나지 않는 투탑을 형성하고 있고, 사실 내신과 함께 병행하기에 너무 유리해서 고2나 고3에 내신이 있다면 안 할 수 없는 과목이야. 그냥 무조건 선택해서 밀고 가야 되는 과목이고, 공부량이 전체 사회탐구 9과목 중에 가장 적은 편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왜냐하면 도표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버겁지가 않아. 따라서 출제자유는 개념 완성에 있는 이론 파트만 해도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너희가 다 커버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도표를 풀기 위한 추가적인 내용들만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살을 붙여 나가면 되는 거거든. 사회학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비문학, 독서나 논술이나 면접의 배경 지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입시 전반적으로 도움되는 배경 지식이 상당히 많은 편이야. 또 생윤과 같이 조합을 가져갔을 때 이 마르크스나 베버 같은 학자가 중복이 되면서 의외로 한 15% 정도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조합인데, 자기 학교 내신에 따라 사문과 다른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사문 안에서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해. 단 숫자 계산이 있고 조금의 타임 어택이 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작년 수능 사회문화 등급컷이 42점이었어. 도표 두세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더 맞췄으면 표점과 백분위에서 너무 유리했단 말이야. 내가 최상위권이 목표고 진짜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의 유불리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탐구해서 쫙 올리고 싶다 하면 사회문화만큼 매력적인 과목은 없어. 사회탐구에서 만점 기준 표점이 가장 낮은 과목이 65점이었는데 사회문화가 72점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7점이 사회탐구에서 커버될 수준이니까 미적 확통이니 엄매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탐구에서 그냥 이 과목 잘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이라서 선배님들이 사회문화 어렵다던데요. 근데 하는 건 사회문화가 시간과의 싸움이 좀 있기 때문인데, 그 시간과의 싸움은 익숙치 않음에서 오는 시간 타임 어택이라 많이 풀고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파이널 단계에서 많이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해. 개념을 탄탄히 잡으면 이론 문제 최대한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도표에 시간 쓸 시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불가능한 과목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상위권이라면 노려볼 만한, 내가 중위권이라도 이걸로 다른 거에 불리함을 극복할 만한, 거의 7점에서 9점 표점이 사탐에서 커버해주면 의외로 그걸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거. 예전에는 과탐에 비해 사탐이 좀 쉽게 나왔어. 근데 작년부터 과탐, 사탐이 둘 다 어렵게 나오면서 사탐에서 표점의 유불리가 완전 해소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수혜 과목이 사회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 어렵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만만하게 보고 그만큼 열심히 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 너희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그 안에서 점수를 올리기 위한 최선을 다하면 돼. 내가 그걸 완벽하게 대비해 줄게.
자, 사회문화라고 하는 주제는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자료수집방법론, 문화인류학, 사회계층화이론, 사회복지이론, 사회변동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제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배우면서 흥미로운 편이며 예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 이해할 때 너희가 나랑 많은 사례랑 예시를 들으면서 재밌게 썰을 들은 것 같은데 수업이랑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그런 효과를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지영쌤 왜 딴 얘기하는 것 같지 했는데 수업 얘기야. 나중에 문제 풀 때 그게 기억나네. 이런 좀 방식으로 내가 수업을 좀 진행할 거야. 자, 이제 너희가 이제 수업 올 때처럼 지금처럼 그냥 본교재 가지고 오면 되는데 본교재가 색깔이 예쁘게 나왔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손이 타버릴 때 뜨거울지라도 안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죽어도 놓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 본교재를 수업 중에 같이 보면서 이제 밑줄 치고 문제 풀고 자료 확인하고 할 거고 이 본교재와 같이 패킹되어 있는 기본 노트가 있는데 선생님 꼭 이 노트에 필기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 반드시 여기다 필기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하거든. 왜냐면 이 노트의 재질이 좋기도 하고 1년 동안 너희가 나랑 여기다 필기하는 게 그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를 필기하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평가원 기출선지를 적을 거야. 그러니까 개념 필기 같지만 사실 기출 분석이야.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나는 그냥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따라하는 걸 적었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기출의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 필기를 한 게 될 거거든. 그래서 수능날 이걸 단권화해서 수능시험장에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여기다 적어주면 내가 줄수까지 맞춰서 한 주제를 끝내주기 때문에 요거를 하고 대신 복습을 할 때는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랑 여기 있는 내가 함정 유형을 노란색이나 빨간색 분필로 강조해서 적을 거야. 근데 그런 빈칸들, 노란 분필이나 빨간 분필들을 좀 빈칸 뚫어놓고 백지 복습하는 방법으로 한 번 더 적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복습하는 경우도 백지 복습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뒤에 얘기를 해줄게. 자, 그리고 우리는 워크북이라 그래서 작년과는 달리 완전히 복습이 강화된 게 선생님 사회탐구 예전보다 어려워졌는데 올해 더 강화되는 거 없어요? 하는데 자료 강화됐고 복습 교재 강화돼서 복습에서 단순히 그냥 OX만 푸는 것이 아니라 교재의 키워드, 그 다음에 제시문, 그 다음에 단답형 퀴즈, 제시문 퀴즈, 그 다음에 OX 퀴즈까지 입체적으로 4단계로 복습할 수 있는 복습 시스템을 줄 거라 내가 매주 출제자에는 끝나고 오늘 진도는 워크북 몇 쪽까지 복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야. 거기 있는 OX와 단답형과 이제 키워드 풀다 보면 복습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해 놨으니까 본교재 혼자 잘 안 보게 되더라도 워크북 있으면 반드시 본교재를 보고 워크북을 채워야만 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너희가 아마 워크북으로 많이 활용하게 될 거야. 진도계라 그래서 진도별 기출문제로 개념 완성이라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건데 사회문화는 완전체 형태의 기출문제도 상당히 감각 유지에 중요해. 개념을 보고 그걸 기출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선생님 개념 완성 진도에 맞춰서 딱 이렇게 기출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진도계라고 하는 강의도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 매주 이번 주 진도는 진도계 몇 번까지야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물론 기출문제를 푸는 시기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해도 되지만 내가 작년에 보니 선생님 개념 완성 따라간 학생들의 80% 넘게 진도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었고 보통 선생님 개념 듣고 기출 뭐 해야 돼요? 언제부터 풀어요? 언제 문제까지 풀어야 돼요?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나랑 같이 하고 싶으면 이 진도계라는 것도 선택 가능하도록 내가 나눴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돼. 나는 분필을 3가지를 사용할 건데 흰색, 노란색, 빨간색을 사용하는데 너희는 그래서 3색 볼펜을 까만색이랑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준비하면 가장 좋아. 이게 색깔 구분이 뭐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암기해야 되는 키워드랑 킬러 선지, 함성 선지를 이 노란 분필이랑 빨간 분필로 내가 아예 분필 색깔을 불러주면서 필기하거든. 그래야 너희가 나중에 복습할 때 그 키워드 위주로 복습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가급적 3색 볼펜을 사용해서 필기해줬으면 좋겠고 선생님 연필로 필기하면 안 돼요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 이게 1년 동안 수능 때까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기출 그 정리북이 되거든. 근데 연필로 하면 다 번져버리기도 하고 그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가급적 3색 볼펜으로 쓰고 나중에 너희가 다시 한번 백지 복습할 때 그냥 후다닥 연필 같은 거 써도 되겠지만 기본 필기는 3색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자, 노트를 쓸 건데 노트가 약간 구성이 노트 한 번만 펴볼래? 노트 한번 펴보자. 자, 노트 펴면 내가 편지 하나 써놨고 그거 나중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자, 거기 샘플 필기라 그래서 1번부터 동그라미 1번 A까지 들여쓰기 하는 세로선이 보조선으로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실제로는 가로줄은 띄었으면 안 돼. 이 마지막에 교정을 위한 재분배 아래 빈줄 있지만 사실 빈줄이 없이 필기를 해야 내 한 페이지가 다 맞거든. 그 다음에
하나 뒤로 넘겨서 수강진도표가 있는데 요거는 너희가 오늘부터 들은 날짜부터 시작해서 언제 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필기를 하면 1시간에 한 페이지 정도 필기를 하거든. 그 페이지에 주제 제목이 있을 거야. 그걸 너희가 이제 여기다가 수강진도표 꾸준히 채워 나가면 되니까 요건 셀프로 채워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시작하는 게 첫 페이지 필기거든. 거기 필기를 펴놓은 상태에서 나랑 처음 만났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딱 수능 공부 또는 입시 공부하면서 너희가 들어야 될 말 하나만 같이 하고 3분 정도만 하고 바로 수업에 타이트하게 들어가려고 그래. 자, 어쨌든 필기는 너희가 한 칸씩 들여서서 1,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A, 뭐 기억 이런 식으로 들여쓰는 보조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3호는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컬이야. 출제자의 눈 개념 완성. 근데 내가 그랬잖아. 이론적으로는 작년 수능에 나온 것까지 가장 어려운 걸 풀 수 있을 만큼 내가 출제자의 눈 개념 완성에서 잘 해줄 거야. 특히 개념 강의는 선생님 진짜 유명하고 너희 선배들이 좋아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 딱 잡아주는 데는 정말 최상의 강의를 해줄 거야. 그 다음 2단계가 도표 단계인데, 도표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꼼꼼한, 내가 대치동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사회문화 도표 강의로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한 선지 한 선지 푸는 법을 너희한테 꼼꼼하게 정리해 줄 거니까 그걸로 봐주면 되고, 여름방학엔 포스텝이라 그래서 EBS 연계교재까지 전부 다 변형해서 자료로 보게 될 거고, 마지막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정말 실무 많이 돌려야 될 때 진짜 막 눈물 나는 모의고사로 같이 문제를 연습할 거야. 내가 자신 있는 건 작년 샤모에서 내가 애들한테 사과해 가면서, 얘들아 이 문제에 정답률이 3%짜리가 있어, 5%짜리가 있어, 너무 어렵지,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 풀어야 되라고 했는데 애들이 나를 막 원망했거든. 3%짜리를 내면 어떻게 해요 대치동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수능에 정답률 3%짜리 나왔잖아. 그래서 마지막 샤모한 애들이 선생님 모의고사 풀면서 저희가 막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수능이 욕이 더 나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모의고사로 또 이제 여기 가서 연습하는 단계가 있을 거야. 자, 우리는 총 12주에 걸쳐서 3월 첫 주에 딱 끝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딱 계약할 때 이게 마무리가 되고, 딱 그리고 나서 3월 모의고사를 볼 거야. 그래서 복습하고 3월 모의고사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딱 겨울 안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요 12주 동안 진행을 해보자. 자, 사회문화는 세정학원에서 토요일, 명인학원에서 일요일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토요일날 못 오는 경우는 일요일날 보강으로 올 수 있고, 부득이하게 이게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인강에 월요일날 업로드되는 것을 조교쌤들한테 보강 요청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진돗개나 워크북도 해설 강의는 꾸준히 올리긴 할 건데 혼자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큼 교재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같이 나랑 페이지별로 분석하면 될 것 같아. 이 교재 표지에 내가 적어놓은 말이기도 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꿈이나 간절한 어떤 희망이 될 수는 없어. 보통 사람들이 야 그건 쉽지 않아, 그걸 너가 한다고 만만치 않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 남들이 나한테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정말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느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게 나는 꿈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약간 꿈을 향해 가는 길이 비단길일 수는 없거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간절하게 얻기 위해서는 힘들 수밖에 없고, 편안하게 두 주머니에 손을 넣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입시를 하면서 나는 이 대학 이과에 가고 싶다, 난 적어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하는 꿈이 좀 남들이 볼 때는 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야? 그거 가능하겠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때로는 내가 진짜 가능할까? 할 수 있겠지? 라고 내 스스로도 여러 번 이렇게 돌아볼 정도로 간절하고 높은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때로는 야 네가 그 대학을 간다고? 네가 그 대학을 가면 내가 대통령이다 임마, 야 딸 아들 엄마 거기까지 바라지 않아 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그래도 내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1년 지나고 봐, 2년 지나고 봐,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라고 세상에 보란듯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나는 그게 기세고 자신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명언이어서 표지에까지 적어놓은 거야. 손이 타버릴 듯 뜨거울지라도 담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죽어도 놓지 말 것. 내가 삶을 살면서 정말 원하는 것, 정말 이루고 싶은 것, 정말 달성하고 싶은 것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고 너희 선배들이 참 좋아했던 말이기도 해서, 사실 내가 이 표지를 매년 표지가 리뉴얼 되는데 2년 전에 이 표지를 썼는데 이 표지가 너무 예뻐서 그리운 거야. 그래서 색상이랑 이제 컬러 그 반짝이 요걸 좀 바꿔가지고 리뉴얼해서 다시 냈는데, 역시 내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서 너희도 공부하면서 내가 진짜 올해 꼭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노라. 세상에 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봐 내가 해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다음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1년 동안 해보자. 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게. 누가 봤을 때 너 이재원 강의 들어 어때? 했을 때 와 진짜 좋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나도 많이 노력할 거고, 매년 반영되는 기출 유형들 다 반영해서 필기도 바꾸고 너희한테 새로운 예시도 많이 개발하고, 또 수업 중에 수업과 관련된 예시들도 또 썰들도 수업이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너희한테 소개해 주도록 할게. 자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 나랑 제일 먼저 노트를 펴서 필기를 할 거고, 필기한 후에 교재를 보러 올 거고, 교재에 있는 자료들과 그 다음 문제를 풀고서 그 다음 워크북을 가는 형태로 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노트 필기로 갈게. 사회문화현상의 이해를 배울 거고, 나는 너희랑 필기를 시작할게. 자 이게 사실 태양마크인데 내가 좀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한 주제를 시작할 때 당구장 표시를 시작했어. 얘들아 당구장 그리고 이번 주제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적는데, 내가 당구장이라고 하는 데를 약간 담배 연기가 가득한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왠지 당구장 표시를 하기 싫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데 나 혼자서 막 태양을 그렸다?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그렸는데 나중에는 점을 찍기가 존나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점을 2개만 남기고, 요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제 소주제를 적기 시작했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내가 강사가 되고 나서도 이 태양을 계속 그렸단 말이야. 근데 벌써 내가 누적 수강생이 350만 명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걸 다 기억하는 거야. 선생님 수업에 그 태양 마크 있었는데 막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 근데 어떤 애가 연세대 가서 이제 연락이 왔어. 선생님 저 선생님 때문에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랬더니 대학 가서 교수님 수업을 필기하는데 자기가 태양마크를 그리고 이제 필기를 했는데, 자기 과의 킹카가 너도 이지영 들었어? 하면서 말을 걸더래. 그래서 너 이지영 못 들었는데 어디까지 들었는데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사귀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제발 전하지 않아줬으면 좋겠거든. 자, 나 지금 크리스마스랑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 수업하는 강사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태양마크가 그런 뜻이라는 것만 알아두고, 자 아예 제목 칸에 자연현상 vs 사문현상 비교. 자연현상과 사문현상을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할게. 되게 쉬운 주제고 1시간 배울 건데 1강의 에피타이저 같은 주제야.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데 2점짜리 문제고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 그래도 의외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1년 동안 딱 요거 1시간만 정리하면 적어도 절대 틀릴 일이 없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뭐 가장 어렵게 나올 때는 정답률이 60%까지 나온 적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80~90%대의 무난한 2점짜리 문제로 나와서 부담 없이 그냥 하나 적어보자. 한 장 적으면 한 문제 클리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사회문화의 이 첫 주제 배우면서 뭐야 사회문화 왜 이렇게 쉬워 하겠지만, 뒤에 가면 또 한 단계씩 어려워지는 데가 있으니까 사회문화는 1주차, 2주차까지는 재밌어, 할만해. 한 3주차부터 4주차 이러다가 다시 또 한번 쉬워졌다가 이런 구조를 갖추는데, 그래도 처음 도입부가 좀 쉽고 편안한 편이라 뭐 이 정도면 사회문화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근데 뒤에 가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는 거, 다음 주 후반부부터는 조금 어려운 주제가 나올 거야. 오늘은 부담 없이 1번 아예 제목에 자연현상부터 적어볼게. 자연현상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정리했던 표현들을 그냥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이 자연현상의 특징을 사회문화현상과 비교할 거라서 1번 소제목에 자연현상의 특징 싹 적고 2번 소제목에 그거와 대비되는 사문현상의 특징을 적을게. 자연이라고 하는 건 영어 단어 nature에서 왔고, 가공되지 않은 이라는 뜻의 어원인 나투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대. 우리가 라틴어랑 어원을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이 무언가 변형하고 조작하고 가공하지 않은 현상을 자연현상이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의지가 비개입한 현상이야. 따라서 우리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1번 인간 의지 비개입,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해. 인간이
무언가 조작하고 변형하고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잘했다, 못했다, 선하다, 악하다라는 가치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뭐 생각해봐.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을 틀어가지고 밀림에 나왔는데 사자가 얼룩말을 막 쫓아가서 얼룩말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면서 사자 저 악독한 새끼를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사자는 본능에 따랐을 뿐이고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냥 짐승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 따라서 흰 분필 동그라미 2번 가치 판단이 배제돼 있어.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즉 선악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당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는 가치로부터 떨어져 있고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래서 몰가치적이고 탈가치적 현상이라 그래. 따라서 A 한 줄 세로선으로 들어와서 몰가치적, 탈가치적 현상이야. 너네 몰상식하다라는 말 들어봤지? 몰상식하다라는 게 상식이 많은 거야? 아니면 상식이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몰 가치라고 하는 건 가치 판단이 없는 거, 가치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고 탈가치는 가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란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걸 규정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존재를 설명할 뿐이라서 시험 문제 난이도 있게 나올 때는 빨간 펜 B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 존재 법칙의 지배.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거기 그냥 그런 현상이 존재하는 거야. 뭐 독일어 단어로 자인이라는 현상, 자인 법칙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독일어 공부할 건 아니라서 어원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현상을 보면서 아 저기 저런 현상이 존재하는구나. 인간의 의지로 변형되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외도 없고 그냥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 뭐 이를테면 물을 끓이면 기체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내려간다거나 그냥 일어날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3번 필연성의 원리에 따른다 그래. 필연성의 원리. 필, 반드시 필, 연, 그러할 연이야.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서 뭔가 원인과 조건이 충족되면 결과가 100% 나타나는 거라서 시험 문제에는 이걸 필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A, 흰분필, 확실성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해. 확실성의 원리. 이 확실성의 원리는 뭐 쉽게 말하면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괄호 열고 예외 없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외 없음. 나는 너희가 이 필연성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례를 하나 나랑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B, 필연성의 원리에 B하고 예시 하나 적으면 끓는 점의 법칙을 한 번만 분석해 보자. 자, 끓는 점의 법칙. 자, 우리는 사회문화를 선택했고 이 사회문화를 선택하면서 이제 끓는 점의 법칙을 많이 들을 일은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지. 물을 몇 도씨에 가열하면 끓더라. 사실 100도씨에 가열하면 끓더라 앞에는 사실은 전제가 붙기는 해. 1기압 100도씨 이런 전제가 붙긴 하고 산 위로 올라가서 기압이 달라지면 물의 끓는 점도 달라진다는 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해. 하지만 같은 조건과 원인이 주어졌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것은 이걸로 설명하기가 아주 좋아서 자, 끓는 점의 법칙을 내가 원인 파트와 결과 파트로 한번 나눠서 이 기역으로 한 칸 더 들어와서 1기압 100도씨 자 이렇게 하면 가열
1기압 100도씨 가열까지 앞에다 적고, 자, 화살표에서 끓음. 끓는다. 이렇게 적었어.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앞에 있는 것을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변수 또는 독립변인이라 그러고, 뒤에 해당하는 것을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수, 종속변인이라 그럴 거야.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 같이 적을 거야, 노란색으로. 자, 기억 아래 니은을 적고, 1기압 100도씨로 가열하는 게 원인과 조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독립변수. 자, 사회문화에서는 독립변수를 다른 말로 독립변인이라고도 해서 변수 옆에 변인이라고도 괄호 열고 적어 놓을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모두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독립변수 또는 독립변인이라 그래. 자, 요것이 원인이고, 자, 여기 끓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과에 해당하는 거야. 결과가 혹시 무슨 변수인지 아는 사람? 그렇지, 종속변수라 그러는데 우리 지금 처음 배워도 돼. 종속변수. 자, 이것도 종속변인이라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는 이유는 뭐냐면, 물을 1기압 100도씨로 가열했을 때, 즉 원인이 주어졌을 때, 독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끓는다는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100%의 확률로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야.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필연성의 원리나 확실성의 원리에 따르면 100%의 확률로 나타난다는 거지. 여기 끓는 점의 법칙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100% 확실. 1기압 100도씨인데 물이 안 끓을 수는 없단 말이야.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적는 이유는 나중에 사회문화현상에 이거와 대비되는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는 거니까 우선 이렇게 적어놔야 우리가 나중에 가면 사회문화현상의 필연성이 아닌 개연성, 확실성이 아닌 확률성, 예외가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빨간색으로 보편성 이라는 단어를 좀 적어볼게요. 물이 1기압 100도씨에 끓는 게 미국에서만 그러니, 한국에서도 그러니, 전 세계에서 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시대와 상황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는데 이걸 보편성이라 그래. 따라서 옆에다가 시대와 상황 불문. 시대와 상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항상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현상은 내가 1기압 100도씨에 물을 가열했을 때 끓는 걸 눈에 보기 위해서 이걸 반복하거나 재현하거나 관찰하거나 실험하는 게 상당히 용이해. 그러니까 내가 물이 끓는 점의 법칙을 보고 싶어. 그러면 주전자를 가져와가지고 가열해서 온도계를 넣고 100도에 진짜 끓는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동그라미 5번은 흰 분필로 반복, 재현, 재현이야. 재현, 관찰, 실험 하고 옆에다가 노란색으로 요거 마지막 것만 예측이 용이하다. 반복, 재현, 관찰, 실험, 그리고 예측이 상당히 용이해. 이게 자연현상의 특징이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 요거랑 대비되는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그냥 바로 아랫줄에다 빈 줄 없이 2번 사회문화현상하고 적을 건데, 나는 요걸 흔히 사회점 문화현상으로 적을게.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틀었는데 사자가 얼룩말을 물어뜯어서 피가 팍 하고 터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연세계의 양육강식을 본능에 따라 그냥 무덤덤하게 보게 되지. 밀림에선 저런 일이 있구나, 이 정도로 존재하는 그 현상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여. 하지만 채널을 돌렸는데 KBS에서 철수가 영희의 목덜미를 물어뜯어서 피가 나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새끼라고 욕을 하고 잔인한 장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해서
그러지 아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난의 여지가 생기는 거야. 따라서 그대로 동그라미 1번 노란색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고 인간의 의지가 개입한다는 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그대로 둔 게 아니라 가공하거나 변형하거나 뭔가 조작하거나 이제 변형을 가한 거야.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 아까 자연현상에서는 진짜 동물의 본능 때문에 우리가 비난할 수 없었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 근데 만약 그 자유의지에도 그런 현상을 했다 할 때 가치 판단이 가능해지거든. 자, 동그라미 2번 가치 판단의 대상에 해당. 가치 판단의 대상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가치가 몰가치적이거나 탈가치적인 게 아니라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가치 함축적이다 이렇게 불러. 흰분필로 그대로 A 가치 함축적. 가치 함축적 현상이다.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이건 존재 법칙이 아니라 다른 법칙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존재 법칙은 그냥 거기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그때 절대로 물어뜯었으면 안 됐었는데 저건 반드시 치료와 보상을 해줘야만 하는데 라는 식으로 마땅히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빨간색으로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 B. 당위 법칙의 지배. 마땅히 당 해야 할 히.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must, have to 뭐 이런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게다가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의 원리인데, 우리 사실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본다라는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나 진짜 열심히 한 과목에서 통수당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만만하게 보고 그냥 공부 안 했는데 대박 날 수도 있는 거라서, 워낙 우리가 원인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어도 결과물이 100%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현상이 필연성의 원리라면 노란색으로,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이 아니라 이걸 무슨 단어를 쓰냐면 대개 개자를 써서 대체로 그러한 속성, 개연성의 원리를 써. 개연성의 원리. 대체로 그러함이야. 이거 적어볼게. 흰 분필로 대체로 그러함. 그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이지.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확률은 올라가는데 다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또 아닌 것이 우리가 뭐 살면서 많이 봐가지고. A. 확률성의 원리고, 당연히 예외가 존재하겠지. 괄호 열고 예외 존재. 이 확률성의 원리를 예시로 들 때 가장 너희한테 이제 설명하기 좋은 게 수요의 법칙 같은 거야. 예시를 들어볼게.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 중에 예시, 사회문화 현상에도 법칙이 있는데 수요의 법칙을 한번 봐봐. 원래는 수요라고 하는 건 가격과 이렇게 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아니 같은 제품인데 물건이 더 비싼 데서 우리는 안 살려고 그러고 더 싼 데서 살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낮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높아지고, 아니 아주 훌륭한 치약이 있는데 그 치약을 2,000원에 팔다가 갑자기 1,000원으로 할인 판매하면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수요가 올라가는 형태지. 똑같은 치약을 2,000원에 팔다가 갑자기 4,000원에 팔면 수요가 줄어들겠지. 근데 이제 이거 예외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자, 여기 가방이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가방과 B라는 가방이 있는데 이 A라는 가방에는 프라다라고 적혀 있고 B라는 가방에는 프락스라고 적혀 있어. 근데 얘는 100만 원이고 얘는 1만 원이야. 너희는 프라다를 갖고 싶어? 프락스를 갖고 싶어? 프라다를 갖고 싶지. 왜냐면
가격은 분명히 높아.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명품 선호 현상 같은 게 나타나는 거야. 말 그대로 가격이 비싸지만 우리가 그걸 더 갖고 싶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예외라고 하는 건데 수요의 법칙에 또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기억을 적어보면 자, 가격이 올라가면 자, 이게 원인에 해당하는 거지. 화살표로 수요가 내려간다. 자연현상에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현상에도 원인부에 해당하는 게 독립변수고 결과부에 해당하는 게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을게요. 우리 앞으로도 많이 나올 표현이라. 자,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여기 원인에 해당하는 거니까 독립변수가 되고 독립변수. 수요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종속변수가 되는데 이게 좀 독특한 게 자연현상에는 물이 1기압 100도씨라는 조건만 딱 충족되면 무조건 끓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이 충족됐는데 수요도 올라갈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것이 이제 우리가 디귿에다 적으면 동그라미 디귿 예외가 존재하는데 바로 노란색으로 명품 선호 현상 같은 거 명품 선호 현상 이게 사회문화, 생활관리 뭐 이런 과목들에 다 나와가지고 이 단어 하나 소개하고 싶어. 사람들은 과시소비의 경향이 있어서 명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걸 베블런 효과라 그래. 베블런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적고 싶어. 빨간색으로 괄호 열고 베블런 효과. 나 생활관리가 5시 40분쯤 끝나고 사회문화를 6시 반에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소고기 구워 먹었어. 백떡이랑 베블런 효과. 미안하다 첫 주부터. 이건 보면 알다시피 100% 확실한 게 아니라 예외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회문화가 개연성의 원리를 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다가 우리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4번 들어가면 돼. 동그라미 4번에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적을 거야.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이 존재한다. 자연현상에는 보편성만 있었어. 물을 1기압 100도씨에 끓이는 것은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프랑스나 어디나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사회문화 현상에는 보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성도 함께 존재해. 그러니까 모든 사회, 문화,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A,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존재해. 사회문화 현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사례는 결혼제도와 관련돼 있어. 이름이 뭐야? 소원아. 몇 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 명. 소원이가 지금 한 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건 진짜 내면의 마음의 소리니 아니면 우리 사회의 규약과 제약 때문에 눈치를 봐서 하는 말이니? 사회 제약 때문에. 작년에는 앞에 앉은 애가 16명이요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 제도라고 하는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몇 명이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질문부터 너희가 웃잖아. 당연히 한 명이랑 결혼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 질문을 내가 이슬람 국가에서 얘기를 했다면 거기는 일부 단처되기 때문에 몇 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디는 일처 다부제라서 몇 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는데도 어디니? 거기 가서야 선생님 어쨌든 그런 데도 있을 거고 다부다처제도 있을 거야. 말 그대로 모든 사회는 결혼제도는 존재해. 에이 선생님 결혼제도가 없는 사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종속되지 못했겠지. 왜냐면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 즉 출산하지 못하니까. 결혼제도는 모든 사회에 보편적이지만 사실은 혼인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다 특수하단 말이야. 일부 일처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상식적인 이럴 수 있지만 이 상식이라는 게 무엇에 기반하고 있냐도 생각해 봐야지. 너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존경에 맞지 않는 공자 선생님, 저는 유교를 신봉하며 사는 유교걸입니다. 이러면서 태어나, 뭐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유교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우리가 결혼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수천 년간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한 명이랑 결혼하는 거지 했던 것이 요즘같이 변화하는 자유연애 시대에 과연 맞나?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지금 젊은 애들한테 결혼할래? 그러면 안 할래요가 80%가 넘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강의를 바쁘게 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에도 강의를 하느라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맨날 강의하고 있으니까 너네 대학 가서 연애한 얘기 씨발 하지 마.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선생님 힘내세요. 갈 수 있어요. 예전엔 그랬어. 강사 내가 초창기에는. 그리고 막 선생님 저희 학교 지리 선생님 고려대 나오시고 엄청 잘생기셨는데 테디베어 만드는 게 취미시래요. 소개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애들이 와서 그래. 선생님 아무도 안 어울려요. 그냥 누구도 만나지 마요. 영원히 솔로로 사세요. 나 처음엔 그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인식이 바뀌는 거야. 저주일 수도 있어. 어머 씨발 몰랐네.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했네. 그래서 어쨌든 공통점과 차이점 함께 존재하는 거에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예시 1이라고 해서 거기 지금 아니다. 예시라고만 하자. 하나만 적을게. 혼인제도 플러스 혼인 형태. 잘 봐. 혼인제도는 보편적이지만 혼인제도가 있다는 건 보편적이지만 혼인의 형태가 단혼이냐 복혼이냐. 이거 단혼 복혼은 요 단어 좀 적어볼게. 노란색으로 단혼. 노란색으로 단혼. 단혼이라고 하는 건 단수의 혼인만 있는 거야. 일부 일처제야. 그러니까 한 가족 제도에 결혼이 하나 있는 거. 그 다음 복수의 혼인 제도가 있는 게 복혼. 복수의 혼인. 일부 다처, 일처 다부, 다부 다처. 요거 다 복혼이야. 요것은 사회마다 달라. 물론 더 적을 수 있다면 다른 예시도 적을 건데 우리는 그 다음 항목을 적어가야 되니까 내가 예시를 그냥 말로만 해볼게. 그래 남학생. 이름은 뭐야? 연우. 연우 혹시 강아지상의 눈매와 고양이상의 눈매 중에 어떤 스타일을 더 선호해? 이를테면 강아지상의 눈매는 수지, 고양이상의 눈매는 아이유가 있다고 할 때, 아니면 카리나? 요런 게 있다고 할 때, 고양이상의 눈매를 더 좋아한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 있잖아. 우리 동양에서는 약간 강아지상의 눈매를 순해 보인다, 선해 보인다, 아니면 뭐 이렇게 순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양이상의 눈매를 엣지 있다. 뭐라 해야지? 세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서양에서는 강아지상의 눈매와 고양이상의 눈매에 대한 판단이 또 다르더라고. 이 고양이상의 눈매를 서양에서는 smart, intelligent 이렇게 말하고 강아지상의 눈매를 idiot 이렇게 좀 바보 같아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또 광대와 턱뼈에 대해서도 많이 다르잖아. 서양에서는 광대나 턱뼈가 나오면 상당히 이게 이지적이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돌려 깎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사실 내가 대학 다니면서 경험했던 일 중에 아직도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어. 근데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뭐 얼굴에 뭐 묻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오징어 말미잘 해삼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옆에 김태희가 수업 같은 교양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 그게 11동에 있던 대형 강의실이었는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랑 서울대학교 의류학과가 바로 옆 동이야. 그러니까 같은 교양 수업을 아마 신청했거나 바로 옆 교양 수업을 신청했나 봐. 같은 쉬는 시간에 같은 화장실에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내가 대학 다닐 때 그 거울 안에서 만난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얼굴이 크다는 얘기는 나 진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김태희 얼굴이 진짜 내 반만 해. 그러니까 인간 종족이 아니야.
만약 그 인간 종족이라면 내가 오크오거 트롤 정도 돼야 되고 거기에 절반이 눈이야. 정말 예쁘다고. 그래서 내가 흥분하지 마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름답다, 얼굴이 작다의 기준과 연예인들의 기준은 정말 다를 수 있구나. 근데 이 미에 대한 기준도 정말 신기한 게 우리는 얼굴이 작고 막 눈이 크고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이걸 묘사할 때 얼마나 예쁘길래 막 이러잖아. 근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작은 얼굴이 힘이 없어 보이고 건강하지 못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광대랑 턱뼈가 강하게 튀어나온 뭐 안젤리나 졸리나 또는 메간 폭스나 이런 연예인들이 있거든. 이런 연예인들의 얼굴을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광대뽕이나 턱뽕을 시술하기도 한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턱에 막 이런 복숭아 모양 이런 것들을 시술하기도 하고 서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이거 있잖아, 턱 엉덩이. 그래서 어쨌든 근데 태국의 고산지대에 있는 롱넥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태국의 카렌족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목이 길어야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금색 이만한 두께의 링을 목에다 끼고 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끼고 늘려서 끼고 늘려서 끼고 늘려서 아이고 잠깐만 늘려서 껴서 요만한 링을 28개를 박아놓는 그런 부족이 있어.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된 여자가 이만한 금 링을 28개씩 막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떤 미국의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들이 문화인류학자와 함께 그 카렌족에 방문해서 너무 불편해 보여서 왜냐면 너무 목뼈보다 이렇게 무리하게 목을 늘려서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의료진을 대동해서 그 목에 있는 링을 제거해주고 부목을 대줬는데도 바로 목이 부러져서 다음날 죽은 사례가 있었지. 이게 문화인류학에 되게 비참한 사례 실화 중에 하나인데 그게 왜 아름다울까 목이 긴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통통하고 뚱뚱한 게 아름다움의 상징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뼈말라 인간을 그리워하면서 막 밥을 굶는 사람들도 있고 식이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여대생들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그렇게 식이장애를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결국 미를 추구하는 것도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구체적인 미의 기준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수성이거든. 자, 그럼 특수성은 자연현상에는 나타난다는 거야? 안 나타난다는 거야? 안 나타나. 사회문화현상에만 나타나. 보편성은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현상 중에 어디 나타난다는 거야? 둘 다 나타난다는 거야. 둘 다 보편성은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고 이 사회문화현상은 동그라미 5번 이건 강조해서 적을게. 동그라미 5번 반복, 재현, 관찰, 실험, 예측이 곤란한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이름이 뭐야? 민지야, 나를 그 현강 와가지고 처음 봤잖아. 원래 인터넷으로도 알고 있었어? 아, 그래? 실제로 보니까 어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좋은 대답을 해. 훨씬 아름다우네. 고마워. 그럼 나 내년에 연애할 수 있을까? 네. 되게 동공이 흔들리면서 대답을 했는데 내가 이 질문을 민지? 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어. 사실 내가 내년에 뭐 데이트를 할지 아니면 소개팅을 할지 연애를 할지는 사실 예측하는 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예측이 항상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해.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회문화 현상은 가변적인 현상이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근데 불가능한 거야? 곤란한 거야? 곤란한 거야. 사회문화를 어떤 학생들은 말장난이라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말장난은 다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움직이거든. 사회문화 현상은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측이 곤란한 거야. 그래서 요거 곤란에다가 밑줄 치고 괄호 열고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 빨간색으로 적어야 돼. 불가능하진 않아. 사회문화에서 여기서 함정, 내가 함정은 빨간색으로 좀 강조하는데 함정이 나온다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여 가변적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그럴싸하지만 아니라는 거지. 틀릴지언정 예측하는 행위 자체는 동공이 흔들리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신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있어. 이제 마지막 한 줄인데 거기다가 EX
자살적 예언과 빨간색이야. 자살적 예언과 컴마 자충적 예언이라는 단어 정도만 심화로 알아두면 돼. 자살적 예언과 자충적 예언. 자살적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 기출됐던 사례를 그대로 알려줄게. 좋아.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설 연휴에 중부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었어. 따라서 교통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어. 이번 설 연휴에는 중부고속도로를 피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나들목 구간에 극심한 정체와 도로 공사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 사실 그 뉴스를 보기 전에 사람들은 그냥 중부고속도로로 갈라 그랬어. 근데 그 뉴스를 보고 나니까 중부고속도로 가면 너무 개고생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중부고속도로로 가려던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다 피해갔어. 실제로 설 연휴에 중부고속도로가 한산했다면 내가 예측하는 행위로 인해서 원래 막혔어야 될 도로가 막히지 않게 돼버렸지. 이런 걸 자살적 예언이라 그래. 내가 이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막혔을 도로야. 근데 보도를 통해서 내가 틀렸지. 이게 자살적 예언이고 자충적 예언은 뭐 이런 게 있어. 자, 은행이 어떤 K은행이라는 은행이 있다고 치자. 이 은행은 자금 상태가 아주 튼튼한 정말 재정적으로 단단한 은행이었어.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은행이었어. 근데 가짜 전문가가 뉴스에 나와서 전문가 인체하면서 K은행이 부도 위기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어. 사실은 부도가 안 날 은행이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은행이었는데 이 은행 곧 망할 겁니다 라고 비전문가가 나와서 그냥 혼자서 뉴스에서 말했는데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뱅크런이 뭐냐면 대규모 현금 인출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동이 나면서 유동성의 위기가 오면서 진짜 부도가 났다고 치자. 자, 원래 망하지 않을 은행이었어. 근데 망한다고 얘기를 했어. 망하지 않을 은행이었는데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말 그대로 자기 충족적 실현이 돼버렸지. 이런 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러는데 잘 봐. 만약 이게 자연현상이었다면 12월 25일 태양과 달이 서로를 가리는 개기일식이 나타날 현상 예정입니다. 200년 만에 나타나는 태양의 우주쇼에 여러분들은 눈을 뭐라 해야지? 주목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뉴스가 났다고 치자. 그럼 개기일식이 일어났어야 될 일이 그 뉴스가 보도됨으로 인해서 태양과 달이 야 사람들이 우리 셀로판지로 쳐다볼 텐데 부끄러운데 다 가지 말까? 야 가지 말자 야. 그래가지고 안 나오기도 하니? 자연현상에는 자살적 예언이 없잖아. 필연적으로 나타나니까.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에는 자살적 예언과 자충적 예언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예측이 곤란한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자살적 예언과 자충적 예언은 다 무엇의 사례냐?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측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사례로 쓰여.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게 그 예언 때문에 진짜 일어나게 돼버린 거,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내용 다 배운 거거든. 이렇게 해서 2점짜리 한 문제야. 난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간단히 암기 한번 해보자. 자, 자연의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한 현상이야, 비개입한 현상이야? 비개입한 현상이야. 자, 가치 판단이 배제돼서 무슨 가치적, 무슨 가치적? 뭘 가치적? 탈가치적.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법칙의 지배라 그래? 존재 법칙의 지배라 그래. 자, 반드시 그러하다 그래서 무슨 성? 필연성. 그리고 예외가 없다 그래서 확실성이라 그러고 끓는 점의 법칙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게 무슨 변수? 독립변수. 결과에 해당하는 게 무슨 변수? 종속변수의 관계가 몇 퍼센트? 100%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확실성, 그 다음에 필연성. 시대와 상황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끓는 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무슨 성? 보편성이고 반복과 재현과 관찰과 실험과 예측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비개입한 게 아니라 개입하고 가치 함축적 현상인데 뭘 가치 탈가치가 아니라 가치 함축적 현상인데 존재 법칙이 아니라 무슨 법칙의 지배를 받고 당위 법칙,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이고 수요의 법칙의 예외가 무슨 효과? 베블런 효과, 무슨 선호현상? 명품 선호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자연현상과 달리 보편성 플러스 무슨 성까지 나타나는데 특수성이 나타나는데 특히 혼인제도는 보편적이지만 혼인의 형태는 단혼과 복혼으로 특수한 것을 예를 들 수 있어. 혼인의 형태의 일부 일처제가 무슨 혼? 단혼, 일부 다처제 이상 그런 것이 무슨 혼? 복혼이 되지. 사회문화 현상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곤란한 거야? 곤란한 거다. 예측이 곤란한 걸 얘기하기 위해 살정 예언과 충정 예언이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여기서 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자, 문제 풀기 전에 너희랑 같이 한번 저 칠판 빈칸 같이 외울 거고 수업 중에 같이 외울 거니까 집에 가서 암기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해봐. 내가 지금 말하는 거에 반대말 얘기해봐. 자충정 예언의 반대말, 자살정 예언, 필연성의 반대말, 개연성, 확실성의 반대말, 확률성, 보편성의 반대말, 특수성, 존재법칙의 반대말, 당위법칙, 독립변수의 반대말, 종속변수, 개연성의 반대말, 필연성, 확률성의 반대말, 확실성, 당위법칙의 반대말, 존재법칙, 탈가치적의 반대말, 가치, 함축적. 탈가치적의 같은 뜻이 몰가치적이고 가치, 함축적. 다시 한 번만 더 돌리자. 보편성의 반대말, 특수성, 당위법칙의 반대말, 존재법칙, 그 다음에 필연성의 반대말, 개연성, 확실성의 반대말, 확률성, 독립변수의 반대말, 종속변수, 예측이 곤란한 거야,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예측이 곤란한 거. 자살적 예언의 반대말, 자충적 예언이야. 자, 중부고속도로가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를 보고 중부고속도로가 막혔어야 되는데 막히지 않았다면 살적 예언이야. 망하지 않을 은행이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거짓 정보로 인해 진짜 망했다면 무슨 정예언? 자충적 예언이야. 근데 이런 건 자주 나오진 않아서 그냥 예시만 들어놓으면 돼. 자주 나오는 함정은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해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이제 틀리게 나오는 거. 그것만 알면 돼. 자, 그러면 나는 너희랑 여기 한 번만 빈칸 채우고 한번 쉬었다 와서 문제 볼게. 인간의 의지가 무엇한 현상? 비개입. 무슨 가치적? 무슨 가치적? 몰가치적? 탈가치적. 무슨 법칙의 지배? 존재법칙의 지배. 반드시 그러하다 무슨 성? 필연성, 실성이고 몇 퍼센트? 100%. 무슨 변수와 무슨 변수의 관계가 100%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100%야. 시대현상을 불문하는 게 무슨 성? 보편성이고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비개입이 아니라 개입. 가치 무슨적 현상? 함축적 현상. 존재법칙이 아니라 당위법칙,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 자, 수요의 법칙의 예외가 무슨 선호현상? 명품 선호현상으로 무슨 효과? 베블런 효과. 보편성 플러스 무슨 성? 특수성. 혼인제도는 보편적이라면 혼인 형태가 무슨 혼이거나 무슨 혼인건 단혼이거나 복혼인건 특수성의 사례고, 반복과 재현과 관찰과 실험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연애를 할지 아닐지는 예측은 가능하되 맞추는 게 어려울 뿐인 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알 것 같은데. 자살적 예언의 반대말? 자충적 예언. 요걸로 이제 2점짜리 하나 끝이고 여기서 난이도만 좀 높여서 더 보면 돼. 10분 후에 이어서 올게.